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자, 계묘년에 을목을 하겠습니다. 예, 천간에 을 일간을 중심으로 하죠. 예, 이게 을목을 이쪽에다 써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편인 비견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비견이 주도하는 게 지지의 토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한테는 이게 재잖아요. 그죠? 재. 이건 그 재를 다루는 문서, 자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일주나 을목일주는 내년 계묘년에 집중되는 게 영역에 대한 재구성이에요. 당연히 문서가 동해요. 그래서 매가 상당 부분 진행되죠. 그건 지지의 목국 토에 대한 부분이 핵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주에 자기 명에 토가 없어요. 토가 없어요. 을목일주인데도. 그러면은 이런 묘가 와서 목국토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난다고 해서 목국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이 묘에 의해서 지지의 목의 근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건 이미 목국토적 에너지를 발현하고 있어요. 그게 실체화되지 않는, 자기 명예에 목이 없다면 그런 것이 실체화되지 않는 부분일 뿐이지, 목국토의 개념은 계묘년에 이미 출발하죠. 그러면 을목이 계묘년이 되면은 뭔가를 자기 영역을 만들려고 하겠죠.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뭐 경쟁하려고 하는 것, 뭐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서가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명의 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계묘년이 왔어요. 그럼 그 토에 대한 뭐예요? 재구성이죠. 그 토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목국토가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명의 토가 있는 명들은 내년에 뭔가 털어낸다, 바꾼다, 수정한다, 정 안 되면 도배라도 다시 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지에 있는 토하고 연결돼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움직임, 그건 뭐 가구 배치 바꾸는 거죠. 가구 배치 중에 하나가 배우자잖아요. 도중환 시인의 그 가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내가 가구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가구라니까 배우자는. 그렇다고요. 자. 을목 입장에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습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의 화토가 어떻게 잘 작용하는지, 화토가 을목일주한테 화토가 얘기한 상당 부분 좋아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미토나 술토 또는 병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러한 화토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명한테 내년은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한 해가 되겠죠. 자기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 근데 그런 명이 많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습에 대한 조절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금수나 습토가 명의 중심에 있는 이런 명들은 내년에 저 습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그죠? 구체화하는 게 어렵다. 자기는 구체화해서 뭔가 개입하는데
운은 그렇게 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마무리,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꼬인다. 변질된다. 그 부분을 경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자, 계묘의 재의 부분, 재물에 대한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앞에서 해에서 묘까지 확장 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명이 화토가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확장은. 그러니까 확장은 조심해라. 그래서 단일화, 단기화 이거 얘기하는 정리죠. 정리. 근데 여기에서 매입을 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꼬일 염려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물을 취하는 거, 취재하려면은 묘달을 기점으로 요 미달 사이에 취재는 묘에서 미를 뒤돌기면 미에 가까울 때 확인될 때 뭐예요? 저 화라고 하는 재관을 거쳐야 재의 확정적 부분을 거쳐야 확실하게 취재를 논할 수 있다. 그죠? 확인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달을 기점으로 뭔가 내년에 을목이 뭘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미달 쪽으로 가라. 좀 빨리 한다고 그러면 정사달쯤 최소한 정사달은 확인하고 넘어가라. 이 얘기죠. 자, 관의 부분. 관은 금극 목의 부분인데 대부분 뭐라고요? 개수의 확인이 진행된다. 이 얘기죠. 을목한테 이 계묘년은 관에 대한 저항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견딤. 이건 제가 순하게 얘기한 거고요. 무시. 자기 주장. 개수로 편인으로 관을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비견을 달고 왔으니까 어떻다는 뜻이에요? 자기 주장이나 그 저항하는 힘이 강해졌다 이거죠. 이 부분 때문에 관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좋죠. 근데 문제는 저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 관을 인정하고 끌어올 수 있느냐예요. 저건 을목 입장에서 아주 빠르게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관을 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편법이 동원된다든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관에 딱 맞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로 한 자격만 취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은 직에 관련된 부분인데 직에 직접적 에너지가 생기진 않아요. 이직, 실증, 직에 대한 실증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직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본인 기준으로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직을 종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민년에 정인이 겁재를 달고 왔어요. 그죠? 을목한테 인은 정인이 겁재를 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겁재를 잘 활용했던 해예요. 을목 입장에서 이민년은 겁재를 잘 활용했던 해라고요. 근데 이제 겁재를 통해서 자기가 돋보였던 운인데 을묘년은 자기가 주장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에 대한 갈등적 요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의 이동이 크지는 않지만은 이런 실증적 태도, 뭐 바꿔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하는 역할이나 직에 대한 구체적 조건들이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뭐 이 관적 문제는 크지는 않습니다. 예. 요 수생목에 대한 개수의 확인이 임수에서 개수로 바뀐 걸 인식해야 돼요. 임수일 때는 을목이 인목을 통해서, 인목으로 겁재를 통해서 그 자격을 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운이죠. 뭔가를 시작하고 자격을 운용하고 할 때. 근데 개묘년은 본인이 직접 수생목을 관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관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금생수를 소화하지 못하면은 일지의 비견으로 관에 대한 대응적 태도만 커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게 생겨요. 예. 그래서 이직하지 마라. 뒤두르기면 참아라. 견디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은 요 미에서 유를 거쳐서, 그래서 요쯤을 뒤두르기면은 유를 지나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상당 부분 직의 실증이나 이직적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여름이에요, 여름. 그 미달이 정점이 돼요. 근데 뒤들기면 유달의 확인을 받고 넘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